다음으로는 배양육, 스타트업계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는 분야이죠. 티센바이오팜 한원일 대표님과 그리고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차지은 상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지속 가능한 고기인 배양육을 만드는 저는 이제 티센바이오팜의 한원일이고, 네, 저희는 티센바이오팜 프리시리즈 A에 리드 투자한 인비저닝 파트너스의 차지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짧게 회사 소개 먼저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채끝살과 여기는 살치살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고 비싼 소고기죠. 그래서 누가 소고기를 사주면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나한테 소고기 사주나 또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고기를 소고기라고 하나요? 이제 소에서 나온 고기가 당연히 소고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소 세포로 된 고기가 소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고기가 나온 소가 소 세포로 됐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소 세포로 되어 있는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해왔냐면은 소로 키워왔습니다. 축산업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탄소가스 배출이 이제 교통수단보다 많다고 하는 것도 있고, 오폐수와 인수공통 감염 질환이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율이 3%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고기 1칼로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료가 34칼로리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 세포로 되어 있는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를 키우니까 지속 가능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소 키우지 말고 소 세포만 키우자 하는 게 바로 배양육입니다. 탄소가스 배출이 96%가 줄고요. 오폐수와 인수공통 감염 질환이 구조적으로 거의 발생하지가 또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율이 소 키울 때보다 6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체식품이란 키워드로 배양육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누적 투자 규모가 거의 500배 가까이 늘었고요. 2040년도 한 15년 정도 남은 거죠. 우리가 먹는 고기의 3분의 1이 배양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또 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이제 미국에서 배양육이 팔립니다. 뭐 더 이상 이제 어떤 공상과학적인 사업 아이템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성장하는 어떤 분야에도 당연히 뭐 리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는 많은 배양육들이 다짐육, 소세지, 패티, 너겟과 같은 어떤 가공육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저는 해결되지 않는 기술적 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깃결도 어려운데 마블링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두께 있는 거 만드는 거 어려운데 덩어리 또 훨씬 더 어렵고요. 식감도 잘 안 되고 가격도 아직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도 굉장히 아직은 어렵고요. 저는 그 이유가 세포로 고기를 만드는 배양육이 세포로 이제 인공장기를 만드는 의공학 기술을 첨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포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의공학 기술이 배양육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참조하는 건 자연스러운 구조이지만, 의공학은 기본적으로 인공장기를 잘 만드는 거지 고기를 잘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고깃결, 마블링, 식감, 뜯기 대량 생산에 전혀 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세포로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고기에 특화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의 기술이 이렇습니다. 저는 고기를 만드니까 고기는 어떻게 생겼는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저희가 먹어보면서 사진을 다 찍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공통점이 어떤 결이 보인다는 건데, 결이 있기 위해서는 섬유가 합쳐져야 됩니다. 고기가 그 섬유가 합쳐진 구조이기 때문에 배양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요. 대신 저희가 세포 배양육이기 때문에 이 섬유를 세포로 구성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섬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고기가 합쳐진 것처럼 예쁘게 뭉치면 저희가 배양육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저희가 직접 만든 배양육입니다. 앞에서 저희가 갖고 왔는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고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처음에 세포를 많이 준비하고 저희가 바이오잉크라고 부르는 꿀처럼 꾸덕한 바이오 소재도 준비를 합니다. 두 개를 섞고 저희가 또 자체 제작한 시스템에서 직접 한 300에서 400 마이크론 수준의 미세 섬유를 쭉 뽑아내고 이것들을 잘 배양합니다. 그러면은 근섬유가 되고 지방이 됩니다. 이것들을 예쁘게 합치면 아까 보시는 그런 고기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섬유들이 배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알알이 박혀 있는 게 다 세포고요. 오른쪽에 초록색 그림은 이제 세포가 다 살아 있다, 이제 제작 과정과 배양하는 과정에서 세포 손실이 전혀 없다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10kg짜리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해서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요거 만든 거 덕분에 수천억 투자를 받은 어떤 글로벌 업체들과 함께 나스닥에도 또 소개가 됐습니다. 저의 기술을 통해서는 이제 마블링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마블링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인위적인 모자이크 패턴도 제가 만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기업 로고도 만들고 글씨도 씁니다. 이제 형태적으로 맞춤형 배양육이 가능해진 시대가 온 거죠.
식감은 저기 식용 바이오잉크 문제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식품 원료들을 녹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희 바이오잉크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실제 고기랑 똑같거나 혹은 이것보다 연하거나 질기게도 고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량 생산은 저희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3D 바이오 프린팅 대비 현재 35,000배가 빠르고요. 현재 최대 생산량의 랩스케일에서 하루에 1.8톤까지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저희 세포 배양의 기술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배양의 1리터에 10% FBS를 쓰는데 이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채소와 곡물을 활용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거 8원까지 낮출 수가 있고요. 수치적으로는 거의 2만 분의 1이 낮아지는 거죠. 저희가 10톤 고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 이제 84,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저희 세 가지 매출 창출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덩어리육, 맞춤형 배양육으로 대표되는 세포 배양 식품,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 세포 배양 기술 바이오 소재를 통해서 매출 창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매출이 조금씩 나고 있고요. 저희 고투마켓 전략입니다. 초기에는 스테이크하우스나 정육점에 프리미엄 스테이크를 납품하는 브랜딩 전략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식품이나 유통 대기업에 원육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스케일업 전략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갈 때는 자사 브랜드 출시나 맞춤형 배양육을 통한 수익 개선 전략이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들어간 시장이 소고기 시장입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가격이 또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를 맞추기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저의 기술이 어떤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하는 맥킨지 예측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저희의 팬시한 기술이 시장을 점유할 뿐 아니라 이 시장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허 수상 투자를 통한 기술적 차별성을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천 기술 관련 특허가 이제 최근에 8건이 됐고요. 이제 여러 좋은 경진 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도 받았고 이제 투자도 계속해서 잘 이제 유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파트너십입니다. 포스텍에서는 저희 연구 인프라를 지원받고 있고요. 대기업 네트워킹 관련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는 미국 진출 관련, 그리고 식품 유통 관련으로는 삼성 웰스토리와 식품 맛 질감 고도화 관련으로는 농심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까지는 R&D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머추레이션 된 기술을 통해서 또 상업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5년도에 미국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생산 시설도 올리고 인허가도 받아서 저희가 글로벌하게 제품을 이제 수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입니다. 저희는 포스텍과 영국 옥스퍼드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의 굉장히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어떤 리더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10개 정도 서로 다른 분야 연구원들이 또 시너지를 내가면서 배양육을 만들어가고 있는 또 굉장히 세련된 팀입니다. 여기 회사 속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대표님 쉼 없이 달려오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배양육 하면 막 먹고 싶은 생각 드세요? 아니면 뭐 그런 기술이 있다던데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드시지는 않는지. 저는 몇 년 전까지 그랬거든요. 그 2020년경부터 저희 회사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 비중을 의도적으로 좀 높여가면서 공부도 좀 했고요. 그 안에서 지속 가능한 농식품, 즉 뭐 메탄가스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류에게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내 해외 막론하고 그 대체 단백질 기술을 가진 많은 기술 기업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기술 기업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제가 이제 기술을 잘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투자자로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또 베팅하고 있는 세 가지 티시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축산 방식을 고수해서는 국제사회가 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런 당위의 문제를 떠나서 시장에서도 대체 단백질 기술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다. 셋째, 기술은 지금도 있습니다. 너무 비싼 게 문제죠. 근데 그러니까 생산 단위당 혹은 킬로그램당 생산 비용은 충분히 낮아질 것이다. 그것은 이렇게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들이 R&D를 계속하고 창업을 하시고 또 다른 차원의 자원을 갖고 있는 혹은 스케일업 경험과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이 영역에 뛰어들게 되면서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게 세 가지인데요.
저희가 뭐 지난 한 3, 4년 동안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고 또 배우면서 저희 이 세 가지 티시스가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네덜란드의 어떤 과학자분이 32만 불짜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억이 훨씬 넘는 돈을 든 햄버거 패티를 세상에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딱 10년 후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한 200개가 넘는 배양육 회사들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배양육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실험적인 혹은 신화적인 기술 이미지로만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냐, 저는 후자에 베팅을 하고 또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나라에 티센바이오팜 같은 훌륭한 기업도 있다는 거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 하고요. 대표님은 포스텍 박사과정 중에 창업을 하셨고 조직공학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 전공과 어떻게 연계가 돼서 무엇에 착안해서 배양육 산업에 뛰어들게 됐는지 창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이거 혹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전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서 조직공학이라는 학문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공학이 뭐냐면 이 살아있는 세포와 어떤 기능성 생체 재료, 저는 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이제 임상이나 신약 개발에 적용이 될 어떤 살아있는 의료용 인공장기를 좀 만드는 연구들을 했었고, 그때 만들었던 게 인공 간, 신장, 폐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지금은 배양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배양육을 이제 처음 하게 된 게 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본 건 전혀 아니고요. 누가 와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배양육이란 게 있다. 그래서 제가 딱 당시에는 이게 가능할까 생각하다가 와서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망한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세포와 생체 재료를 사용해서 어떤 살아있는 구조체를 만든다는 맥락에서 굉장히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공학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배양육을 좀 보니까 기술 공백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잘 한번 채우면은 이 시장이 빨리 성장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창업을 한 거고요. 사실 뭐 굳이 R&D도 할 수 있지만 창업을 한 이유가, 그래서 과제비를 수주 받아서 이렇게 해나가는 사업도 그 연구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자금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요거를 이제 채우고 사업화를 해나가면은 이 시장이 나의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이거 하고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어떤 부분은 또 배양육이 훨씬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제가 인공장기 만들 때 사용했던 콜라겐, IGF 같은 성장인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보시면 그람당 60만 원. 그다음에 IGF 성장인자 같은 경우에는 그람당 뭐 수십억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양육을 만들어 사용되기에는 비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런 이제 재료들이 보니까 다 이제 연구 개발용이어서 식품을 만들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배양육 만들려고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바라기는 이런 것들이 다 식용으로 푸드 그레이드로 만들어지고 성능은 유사하게 이제 가격은 수만 배 싸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바라는 입장에서는 거의 도둑놈 신고 맞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실제로 하시는 기업들과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계세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기업들이 피벗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고 연구로 가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 또 굉장히 재미있고 이 분야 플레이어로서 또 굉장히 보람도 있고, 요즘 그렇게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양육 R&D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창업을 하셨으니까 시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생기려면 소비자가 원해야 되고, 소비자가 원하려면 배양육이 주는 어떤 특별한 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배양육은 소비자나 뭐 우리 사회에 어떤 가치를 주나요? 배양육 필요성 관련된 부분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대중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환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클라이밋 크라시스라고 하죠. 기후 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위기의 또 주된 요인이 또 탄소가스 배출이고요. 글로벌 탄소가스 배출량의 거의 10% 20%까지 배양육이 또 배출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수단보다 많다고 해요. 실제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은 축산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또 이유가
이제 고기 먹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증가한다, 인구수가 증가한다. 근데 제가 이제 20년 전만 해도 60억 인구에서 지금은 80억 명이 넘었고 조금 있으면 100억도 찍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육류 소비량도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에 비해서 2050년도에는 거의 50% 가까이 고기 수요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만큼 증가하는 거를 과연 기존 축산업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지금 전지구적으로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럼 배양육을 먹게 되면 정말 친환경적인가? 또 상당히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 논문 한 편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게 올해 퍼블리신 좀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측하는 미래가 7년밖에 안 남아서 2030년 그리고 축산업과 배양육을 비교하는데 전부 다 100% 어떤 재생에너지를 쓴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배양육 수치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힌 거죠. 보시면 우리가 7년 뒤에는 어떤 고기를 먹느냐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90%까지 절감된 고기를 먹을 것이다 합니다. 배양육 산업이 잘 되면요.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함을 위해선 자원 활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토지 절약도 거의 90%까지 될 것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물 절약도 마찬가지로 많게는 66%까지 절약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대기 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 축산업이 어떤 배출하는 암모니아, 질소와 관련된 어떤 가스들이 대기 오염에 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거의 90% 가까이 준다고 합니다. 배양 지속 가는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른 미래에 우리가 배양육을 좀 가치 소비 맥락이 아니라 생존 소비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양육을 먹어야 하는 미래가 곧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식탁에 오르려면 전망치 다 좋은데 이 배양육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써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제가 봤을 땐 거의 3년, 4년 최소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이런 건 거죠. 가격 어떻게 낮출 것인가, 대량 생산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기술 개발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가격 어떻게 낮출 것인가 저희는 타깃하는 가격이 이제 쿠팡에서 미국산 소고기 등심 검색해 보시면 킬로그램당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 합니다. 저희는 요거 좀 타깃을 하게 되면 기존 축산업과도 이제 저희가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요거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가능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비싼 씨앗이나 어떤 생체 재료들이 수천 수만 배 낮아지면 또 됩니다. 그런 연구들이 상당히 또 요즘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증식 효율이 좋은 세포를 개발하게 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좋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격만 낮춘다고 대량 생산이 되나 그건 조금 다른 맥락 같습니다. 이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세포 배양육을 그럼 세포를 일단 많이 키우면 됩니다. 이런 기술은 근데 이미 있어요. 바이오 파마에서 거의 수천 리터, 수만 리터 바이오 리액터를 배양기를 돌려가면서 세포를 배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토리우스, 에펜도르프, 머크와 같은 회사들이 바이오 파마의 배양기를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세포만 많으면 과연 배양육이 될 것인가? 또 그것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기를 보시면은 이제 고기가 세포 덩어리인데 그것들이 물리적으로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형성하는 굉장히 복잡한 또 바이올로지가 있어요. 해서 세포들을 다 살려가면서 이제 고깃결과 마블링이 있는 고기를 어떻게 대량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진짜 새롭고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레퍼런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 티센바이오팜은 여기에 좀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일단 고기를 만드니까 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중요해서 고기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형태적으로 저희가 계속 개념적으로도 환원을 하고 고기를 써서 계속 부셔도 보고 이제 해체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고기는 무조건 이제 간단한 미세 섬유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런 섬유의 세포를 또 균일하게 섞는 것도 저의 노하우입니다. 굉장히 이게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유로 저희가 만드는데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도 만들 수 있고 많이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미세 섬유를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하니까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고기들도 예쁘게 좀 잘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기를 또 예쁘게 빠르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저희 티센바이오팜의 지금의 좀 강점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투자 검토를 위해서 배양육 회사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네, 이렇게 미세 섬유를 뭉치는 형태로 덩어리육을 만드는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없습니다. 예, 많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벤처 캐피털 이 씬에서는 그 배양육이 좀 뭔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2020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이저스테이 굿미트의 배양 치킨 너겟이 판매 허가를 받았을 때거든요. 올해 또 업사이드 푸드랑 굿미트가 미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식재료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규제가 존재를 하는데, 이 규제 기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프로그레스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저희 같은, 그러니까 티센바이오팜 같은 배양육 스타트업들의 성장과도 좀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타겟하시는 시장의 규제 현황이나 티센바이오팜이 어떤 노력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제 당국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이제 미국보다 느린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보다 느리지만 그래도 배양육 업체들이 많이 모여서 의견도 주고 이제 열심히 좀 규제 당국과 이게 산업이 좀 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슬라이드가 혹시 있을까요? 이제 한국이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일단 미국이랑 다른 게 규제 스탠스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파지티브 규제라고 해서 해야 될 것만 쭉 나열해 놓고요. 미국은 이제 안 되는 거 이것만 하지 마라, 딴 건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이런 스탠스가 그래요. 그래서 뭐 밥 먹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밥 빨리 먹지 마, 그리고 밥 남기면 안 돼. 근데 한국에서는 밥국 김치가 있는데 요거대로 이 규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시금치가 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밥국 시금치를 먹겠습니다 했을 때는 이거 안 돼, 한번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 하는 게 한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느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느리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지는 않고요. 배양육 업체들이 또 많은 그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같이 이제 시약처에 의견 전달하기도 하고 정보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배양육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를 저희가 또 이제 정부 부처와 또 열심히 또 예상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배양육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또 액션 플랜을 또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미국이 배양육 시장이 가장 크게 형성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미국에도 가려고 이제 미국 규제 당국과 또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식약처뿐만 아니라 USDA 미국 농무부도 같이 이제 규제를 참여하는데, 는 배양육 생산 과정, 농무부는 배양육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좀 이제 그래서 저희가 그쪽이랑 만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저희 프로세스 다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은 것 같다, 미국 인허가 통과하기 괜찮은 것 같지만 요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또 R&D를 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뭐 저희가 여러 가지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열심히 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배양육이 뭐 시장도 만들어야 되고 안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도 너무 많고, 그리고 규제도 신경 써야 되고,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원일 대표님께서 숨가쁘게 달려오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마무리 멘트 있을까요? 네. 배양육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 맞는 것 같고요. 어렵지만 저희가 그래도 인류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고기를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 하도록 저희가 또 최선을 또 다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